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고민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50대 남성 10명 중 8명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 요즘은 왠지 더디고 피곤하고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바로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기는 결국 혈액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은 성적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따라 산화질소라는 분자가 분비되죠. 이 산화질소가 바로 음경혈관을 확장시켜서 해면체로 피를 몰리게 해서 발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화질소는 혈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100이었다면 50대에는 40, 3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쉽게 사라지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 분자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재료가 부족하면 만들어지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산화질소의 전구체, 보조물질, 안정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질소를 높여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각각의 음식이 어떤 방식으로 산화질소를 높여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7위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간식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의외죠. 하지만 이건 아무 초콜릿이나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진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이런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플라바놀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혈관 확장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하루에 한 조각, 대략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과 칼로리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30분 뒤예요.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플라바놀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거든요. 6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만능 식품이에요. 다진 마늘, 구운 마늘, 생마늘,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마늘이 산화질소를 높여주는 방식은 좀 특별해요.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 분비를 높여주거든요.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늘은 조리하기 전에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둬서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생마늘 한 쪽 정도가 적당량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마늘을 날로 먹기 어려우시다면 꿀에 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오이는 시금치와 루꼴라 같은 잎채소들이에요. 이런 녹색 잎채소들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거죠. 특히 루꼴라는 진짜 대단해요. 영양학자들이 루꼴라를 에노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산화질소 생성에 효과적이거든요.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질산염이 매우 풍부해요. 이런 잎채소들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질산염이 일부 파괴되거든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잎채소들을 드시기 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구강청결제가 입안에 유익한 세균을 죽여서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바꾸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4위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들이에요. 이 견과류들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L아르기닌이 바로 산화질소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L아르기닌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L아르기닌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산화질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호두와 아몬드는 이 L아르기닌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산화질소가 몸 안에서 더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루에 호두 7개,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공복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L아르기닌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3위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산화질소를 도와줘요. 석류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같은 폴리페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산화질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미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몸 안에서 더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산화질소는 사실 매우 불안정한 분자라서 금방 분해되거든요. 그런데 석류의 폴리페놀들이 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억제해서 산화질소의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석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발기 지속시간이 평균 30%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석류는 생과일로 먹어도 되고 석류즙으로 마셔도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석류 반 개 정도, 석류즙으로는 100ml 정도가 적당해요. 다만 석류즙을 고르실 때는 100% 순수 석류즙을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2위는 수박입니다. 수박이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진짜예요. 수박에는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L시트룰린이 우리 몸에서 L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그 L아르기닌이 다시 산화질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L시트룰린이 L아르기닌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 L아르기닌을 직접 먹으면 위에서 많이 분해되어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요. 하지만 L시트룰린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어서 간에서 L아르기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훨씬 높아요. 수박 중에서도 특히 껍질 부분에 L시트룰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드실 때는 빨간 과육 부분과 하얀 껍질 부분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수박 2컵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운동 전이에요. L시트룰린이 혈관 확장뿐만 아니라 운동 성능도 향상시켜 주거든요. 드디어 1위, 비트입니다. 비트는 정말 산화질소 식단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즙을 마신 후 2시간 뒤에 혈관 확장 능력이 최대 40%까지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비트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열을 가하면 질산염이 일부 파괴되거든요. 비트 주스는 맛이 좀 독특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공복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비트즙을 마시면 질산염의 흡수율이 최대가 되거든요. 하루에 비트 주스 1컵, 대략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실전 레시피. 첫 번째는 에노 샐러드입니다. 삶은 비트를 슬라이스해서 루꼴라, 생시금치와 함께 섞어주세요. 여기에 아몬드를 잘게 부셔서 뿌리고요. 드레싱은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에 섞어서 만드세요. 마지막에 다크 초콜릿을 아주 조금만 갈아서 토핑으로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이 한 접시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수박 석류 스무디입니다. 수박 1컵과 석류즙 100ml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넣고 얼음과 함께 블렌더로 곱게 갈아주세요. 만약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L시트룰린 파우더를 1g 정도 추가하셔도 돼요. 이 스무디는 운동 전에 마시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에노 도시락이에요. 현미밥을 지을 때 비트즙을 조금 넣어서 지어보세요. 밥이 예쁜 분홍색이 되면서 영양도 풍부해져요. 반찬으로는 마늘로 볶은 루꼴라 나물, 시금치 무침을 준비하세요. 단백질로는 고등어 구이나 두부 구이를 드시고요. 후식으로는 아몬드 5알과 다크 초콜릿 1조각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식단 예시. 그럼 이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가장 먼저 비트즙 한 잔을 마시세요.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비트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반숙 계란 2개와 시금치나물을 드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시금치의 질산염이 함께 작용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줘요. 후식으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1개를 드세요. 비타민C는 산화질소의 안정성을 높여주거든요. 점심에는 루꼴라 샐러드를 드세요. 루꼴라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을 뿌리고 아몬드를 조금 올려주세요. 단백질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구이를 드시고요. 식후에는 석류즙 한 잔을 마시면 완벽해요. 저녁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드세요. 수박 조각 몇 개와 마늘을 넣어서 볶은 야채를 드시고요. 잠들기 전에 다크 초콜릿 1조각을 드시면 하루가 마무리돼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산화질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추가 팁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음식들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2, 3주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산화질소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누적 효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금연과 금주는 필수예요. 니코틴과 알코올은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담배와 술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산화질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 2리터 정도는 마시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우리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에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비트 한 조각, 수박 한 잎,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열고 자신감을 다시 찾아다 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발기력은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건강의 지표라는 걸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서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 역시 40대 후반부터 비슷한 고민을 겪으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개인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서 효과는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한 음식들의 효과도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섭취를 통한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상태가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